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에서 아시아 리전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트렌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벌써 10년 전 2011년에 예견하고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넷스케이프의 설립자인 마크 앤데르슨인데요. 그때만 해도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혁신도 하드웨어에서 나왔고요. 하지만 아이폰이 등장하고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고, 현재는 세계 시가총액 10위 중 7개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기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기술들을 필두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더니 2년에 걸쳐 진행되리라고 예상됐던 디지털로의 진화가 겨우 두세 달 만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도요타의 발표인데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도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결국 세계 최고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도요타도 부랴부랴 소프트웨어 퍼스트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통, 물류, 교육, 그리고 제조업까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습득해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의 실례로 지금 제가 만든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최근 오피스 365에 탑재된 AI 기능을 활용하여 아주 손쉽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미지와 그리고 텍스트 몇 줄을 넣었더니 이런 AI가 아주 멋진 디자인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AI 기술들은 오늘도 쉼없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선임자나 교수님들이 일방향으로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지죠.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구성원 개개인, 즉 자기가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개개인이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공부를 홀로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데요. 이는 또한 90년대생 밀레니어라고 불리는 신인류가 이끌고 있는 사회, 문화의 변화에서도 쉽게 관찰되어집니다. 이 그림의 맨 위를 보시면 예전의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리더는 저 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은 그 방향을 열심히 공부하여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중간쯤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여 이제 리더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 리더가 앞장서면 나머지 구성원들도 같이 열심히 갔죠. 하지만 마지막 장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리더가 앞장서서 달려도 밀레니어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정보가 실시간 전방위적으로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일하는 방식, 리더십의 모습, 인재 육성의 전략에도 변화가 필수입니다. 일방적인 리더십 혹은 탑다운 방식의 인재 육성 방안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장에 빠르게 발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개개인의 장단점 그리고 개성의 파악을 기반으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도록 인재 육성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스스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CEO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을 영입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되죠. 사실 조금 늦게 이 변화를 받아들여 감수해야 했던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며 성장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0수년을 20달러대를 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8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유럽의 모바일 최강자 노키아를 사들였지만 바로 이듬해 7조 5천억의 손실을 만들며 다시 되팔기까지 했으니까요.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은 인도에서 나고 자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평사원으로 입사한 인물입니다. 인도에서 다닌 대학도 10위권 반의 그냥 평범한 대학이고요. 미국에서 다닌 대학원도 전혀 유명한 아이비리그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임 회장님이 모두 하버드 출신인 것에 비하면 많이 평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이 회사를 맡은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랜 기간에 부진을 털더니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20불대를 넘지 못하던 주가는 단기간 200불대를 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날쌘 젊은 기업들을 제친 그 놀라운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인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3대 회장으로 임명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전 직원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것을 대대적으로 주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자다가도 성장 마인드셋을 외칠 정도로 그만큼 늘 성장 마인드셋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성장 마인드셋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캐롤 드웨 교수님이 70년대에 만드신 이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을 말하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이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장할 수 있다거나 혹은 젊을 때 성장해야 된다거나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식으로 성장에 조건을 붙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주 특기인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들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 패스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똑똑해 보여야 한다라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이 있었고 이것은 고정 마인드셋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똑똑해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실패를 보는 태도를 결정하는데요. 실패를 하면 안 된다거나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 실패할 것 같은 여러 도전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나 비판을 받으면 매우 불편해하고요.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면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함으로 해서 자신은 실패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피드백을 받거나 또 그런 비판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크게 영감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의 성공한 데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 배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이후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직원 평가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직원에게 중요한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성과만 잘 받으면 보너스도 받고 승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성장에 반드시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꼼꼼히 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노력을 활용하여 어떻게 내 성과를 올렸는지도 중요하게 보며 영향력을 키울 것을 직원에게 주문합니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명도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슬로건으로 바꿉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개개인이 가진 꿈도 이 회사의 비전에 얼라인할 것을 주문합니다. 즉, 개인도 선한 영향력을 빌드할 것을 주문한 거죠. 저도 이러한 회장님의 주문에 힘입어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통해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성장하는 개인, 선한 영향력을 빌드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커뮤니티 공부와 커뮤니티 리더십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스스로 성장을 위한 공부를 멈추지 않으며 더불어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쓴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해서 무엇 타기 공부, 즉 커뮤니티 성장법을 이러한 시대에 걸맞는 성장 방법으로 소개했습니다. 커뮤니티 공부의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조금 내향적인 방법으로는 전문 서적을 번역하거나 블로그에 올릴 글이나 칼럼을 작성할 수 있고요. 자신의 전문 분야 혹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도서를 집필할 수도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거나 메이크 활동을 하는 등 이렇게 무엇을 하면서 온라인상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남기고 그걸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공부법이죠. 이렇게 커뮤니티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을 서양에서는 커뮤니티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기업들은 이들을 따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제품의 개발을 위해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혹은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리더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도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능력을 빌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커뮤니티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리더들을 직간접적으로 2,000명 넘게 만나고 실제 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책에서도 많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는데요. 교육을 많이 받거나 대단한 커리어 패스를 밟은 적이 없는 분들도 커뮤니티 리더십을 통한 성장으로 현재 글로벌 IT 기업이나 이 인더스트리에서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 커뮤니티 공부의 효율성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로는 가르치는 공부가 가장 큰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러닝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론은 어떤 형태의 러닝 방법이 가장 학습 성취율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이론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맨 꼭대기에 공부의 학습량의 5%밖에 기억을 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강의를 듣는 것, 수동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공부 방법이죠. 조금씩 더 효율성을 높여가서 가장 큰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공부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효율성의 비밀로는요, 현장감 있는 공부를 해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의 시대죠. 이렇게 자기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빌드하면서 성장해 왔는지를 이렇게 트랙을 남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적 네트워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커뮤니티 공부로 커뮤니티 성장을 통해 성장한다면 이런 효율성 높은 성장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커뮤니티 리더십이 출중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25년간 마이크로소프트 MVP라는 상을 수여해 오며 이런 분들의 어떤 역량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글로벌하게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안에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해마다 글로벌 MVP 서밋을 개최해 본사 엔지니어들과 향후 제품 로드맵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해서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가운데 계시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AI 그룹을 이끌고 있는 EVP인 스캇 고스리입니다. 이분 자체도 20만 명에 달하는 트위터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커뮤니티 리더인데요. 평소 즐겨 입는 레드 셔츠를 입고 전 세계 클라우드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는 레드 셔츠 투어를 할 정도로 커뮤니티 리더십을 아주 자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며 커뮤니티의 리더들의 얘기를 듣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회사의 제품이 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기술 업체들은 TV 광고와 같은 전통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죠. 그 대신 전 세계의 IT 커뮤니티 리더들이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테크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열어 더 많은 커뮤니티 리더를 양성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판을 까는데 마케팅 역량을 집중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모든 행사들을 버추얼로 하고 있지만 이에 쏟는 노력은 결코 축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대가 최진석 교수님 잘 아시죠? 교수님이 노자 특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발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강하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만큼이나 노자, 장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도 아주 빠른 변화가 있었죠. 이런 변화의 시대에는 결국 자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려는 개인들이 같은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식 공동체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십을 발휘해야 행복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고 또 열심히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광화문 본사인데요. 이런 넓은 공간을 커뮤니티에게 주면서 그 커뮤니티가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추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진 많은 분들을 더 육성하여 성장하는 개인의 어떤 그런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는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커뮤니티 길차사라는 커뮤니티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저 스스로 성장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또 끄떡없이 살아남는 직원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행복한 성장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